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양적 자료의 경우에는 다시 또 이렇게 이산 자료와 연속 자료를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산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how many잖아요, many. 자, many하고 much의 차이가 뭐냐면 many는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uch는 셀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수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에 부여된 값이라고 하는 것을 셀 수 있는 경우에를 우리가 이산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셀 수 없는 경우. 셀 수 없는 경우를 이제 연속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 자료의 예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기업에서 하루 동안 생산된 그런 제품의 불량품의 수를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불량품이 불량품이 없다라고 하면 0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불량품이 1개면 1, 불량품이 2개면 2, 이런 숫자를 갖고 우리가 이 불량품의 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그 값에 대해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로서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료가 갖게 되는 값을 우리가 정수로서 표현이 되는 경우를 이산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측정하는 단위가 킬로미터라고 했었을 때 뭐 1km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1km인 것들도 두 개를 다시 또 단위를 우리가 미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킬로미터의 경우에는 더 작은 숫자로 더 정확하게는 100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999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측정 단위를 달리 했었을 때 더 작은 단위로 갔었을 때는 더 다른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과 값 사이에 또 다른 숫자들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고, 이때를 이제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값을 갖는 그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값을 갖기 때문에 연속 자료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유형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을 자료가 수집되는 시점에 따라서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횡단면 자료는 그냥 딱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횡단면 자료라고 얘기하고, 보통의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설문조사들의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수집을 해서 끝나는 경우라는 거죠. 근데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 추세를 보이는지를 이제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한 번만 조사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시점을 거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그러니까 여러 시점을 거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수집된 자료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시계열 자료라고